고양이는 새벽 2시까지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넷플릭스 시즌을 밤새 정주행할 수 있죠. 고양이는 친구들과 새벽까지 수다를 떨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에게 밤 11시에 자라고 하면요. 갑자기 고양이의 뇌는 마치 클럽 파티가 한창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고양이는 알람을 5개 맞춰 놓아요. 오늘은 일찍 자겠다고 다짐하죠. 5분 뒤 고양이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와요. 새벽 2시가 되어도 고양이는 여전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왜 잠이 안 오는 거지? 여기 역설이 있어요. 고양이는 잠을 자야 한다는 걸 알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피곤하면 하루 종일 힘들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도 고양이의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고양이들은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고 이 고양이는 밤새 뒤척이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고양이 뇌를 속여서 밤에 잘 자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고양이 뇌 속 아주 작은 화학 물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사람들은 멜라토닌을 수면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멜라토닌이 고양이를 강제로 재우는 게 아니거든요. 멜라토닌은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우유 같은 거죠. 고양이가 아직 우유를 마시진 않았지만 우유 냄새만 맡아도 고양이는 나른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뇌를 위한 보이지 않는 우유. 해가 지면 고양이의 뇌는 이 우유를 붓기 시작해야 해요. 천천히 조금씩 고양이가 졸려질 때까지요. 그런데 현대생활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고양이의 뇌가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언제 우유를 부어야 하지? 뇌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유를 안 부어요. 아니면 너무 늦게 부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밤새 깨어 있게 되죠. 멜라토닌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이해하려면 고양이의 먼 조상들을 살펴봐야 해요. 바로 야생 고양이들이죠. 야생 고양이들에게는 알람 시계도 없었고 스케줄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해가 뜨면 일어났고 해가 지면 졸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뇌 속에 내장된 시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걸 서케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부 시계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요. 아침에 햇빛이 고양이의 눈에 들어오면 뇌가 말해요. 낮이다. 일어나. 우유 붓지 마. 그리고 어둠이 내리면 뇌가 다시 말해요. 밤이다. 우유를 부어. 곧 잘 시간이야. 이 시스템은 수천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고양이의 조상들은 햇빛만 보면 됐거든요. 해가 뜨면 시계가 리셋되고 해가 지면 우유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고양이 현대식 동굴에는 인공 태양이 도처에 있어요. 조명, 스크린, LED, 밤 11시인데도 고양이 주변은 환하죠. 뇌는 혼란스러워요. 잠깐, 아직도 낮인가? 고양이를 계속 깨워놔야 하나? 그래서 뇌는 우유 붓는 걸 미뤄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밤이구나 하고 우유를 붓기 시작하죠. 그때쯤이면 고양이는 이미 침대에서 2시간이나 뒤척인 상태예요. 과학자들은 이 내부 시계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어요. 뇌의 정중앙, 눈 바로 뒤에 있는 아주 작은 영역이에요. 이름은 시교차상액이라고 해요. 이 작은 시계는 눈에서 들어오는 빛 정보를 받아요. 밝은 빛은 낮이다. 멜라토닌 멈춰. 어두움은 밤이다. 멜라토닌 시작이죠. 야생 고양이에게는 이게 완벽했어요. 자연광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 고양이는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봐요. 갑자기 뇌는 아침 햇살과 똑같은 빛을 받게 돼요. 시계가 패닉에 빠지죠. 안 돼. 벌써 아침이야. 우유 멈춰. 고양이 깨워. 그래서 고양이는 잠들 수가 없어요. 고양이는 자기 전에 틱톡을 스크롤해요. 어두운 방에서 유튜브를 봐요. 자정에 이메일을 확인하죠. 매번 고양이는 작은 태양을 똑바로 쳐다봐요. 바로 휴대폰 화면이에요. 모든 빛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악의 범인이 있어요. 바로 블루라이트예요. 블루라이트는 아침 햇살과 똑같은 파장이에요. 고양이의 눈이 밤 11시에 블루라이트를 보면 뇌는 패닉에 빠져요. 벌써 아침이야? 우유 부으면 안 돼. 고양이 깨워야 해. 그래서 뇌는 멜라토닌 생성을 멈춰요. 우유가 사라지는 거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자기 전에 태블릿으로 책을 읽었어요. 다른 그룹은 종이책으로 읽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태블릿 그룹은 잠드는데 평균 10분이 더 걸렸어요. 게다가 멜라토닌 수치가 50%나 낮았어요. 종이책 그룹은요, 우유가 정상적으로 나왔고 훨씬 빨리 잠들었어요. 여기서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요. 고양이는 블루라이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해요. 나는 괜찮아. 폰 보고 바로 잘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뇌는 속지 않아요.
뇌는 블루라이트를 보는 순간 아침이라고 판단하고 우유를 숨겨버려요. 고양이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짜 태양은 깨어있어라고 소리치고 진짜 시계는 자야 해라고 말해요. 뇌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유를 안 부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밤새 뒤척이게 되죠. 야생 고양이들은 밝고 시끄러운 동굴에서 자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한 곳을 찾았죠. 고양이의 뇌는 아직도 똑같은 걸 원해요. 고양이의 침실을 수면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표는요, 우유 생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시원한 동굴이에요.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섭씨 16-19도예요. 왜냐고요? 고양이의 체온이 떨어지면 뇌가 잠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하고 우유를 더 많이 부어요. 너무 더우면요, 뇌는 뭔가 문제가 있어 경계 모드가 되고 우유를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불을 덮으면서도 방은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베스트예요. 두 번째, 완전한 암흑인 어둠이에요. 고양이의 동굴은 완벽하게 어두워야 해요. 조금 어두운 정도는 충분하지 않아요. 심지어 작은 LED 불빛도 뇌에게 가짜 아침이라고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암막 커튼을 치세요. 전자기기의 불빛은 가리세요. 눈을 가리는 수면 안대를 쓰는 것도 좋아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뇌는 확신해요. 지금은 밤이야. 우유를 마음껏 부어도 돼. 세 번째, 고요함 또는 화이트 노이즈예요. 야생 고양이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깨어나야 했어요. 포식자가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현대 고양이의 뇌도 똑같아요. 차 소리, 이웃 소리, 냉장고 소리. 모든 소리에 뇌는 위험할 수도 있어. 깨어 있어 라고 반응해요. 해결책은요, 완벽한 침묵이거나 화이트 노이즈예요. 화이트 노이즈는 다른 소리들을 덮어버려요. 뇌는 일정한 소리네, 안전해라고 판단하고 긴장을 풀죠. 네 번째, 좋은 매트리스와 침구의 편안함이에요. 고양이가 불편하면 뇌는 계속 경계 모드를 유지해요. 좋은 매트리스, 부드러운 베개, 따뜻한 이불. 이건 사치가 아니에요. 뇌에게 여기는 안전해. 편히 쉬어도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양이의 동굴을 완벽하게 만드세요.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고 편안하게요. 그러면 뇌는 우유를 펑펑 부을 준비가 돼요. 고양이는 침대에 뛰어들어서 바로 잠들 거라고 기대할 수 없어요. 뇌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엔진을 끄기 전에 천천히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요. 고양이에게는 와인드다운 루틴이 필요해요. 이제 우유를 만들 시간이야 라는 신호죠. 여기 고양이의 새로운 루틴이 있어요. 자기 2시간 전에 조명을 줄여요. 밝은 조명에서 따뜻한 조명을 바꾸세요. 뇌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어. 주광색 LED는 끄고 오렌지빛 간접 조명을 켜세요. 뇌는 이 색을 보고 저녁이구나 라고 인식해요. 자기 1시간 전엔 스크린 금지예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전부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봐야 하는데요. 그럼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세요. 아니면 기기의 나이트 모드를 켜세요. 가장 좋은 건요, 종이책을 읽는 거예요. 뇌는 종이책을 보면서 블루라이트를 받지 않으니까 조용히 우유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30분 전엔 따뜻한 샤워를 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이게 왜 도움이 될까요? 샤워 후 고양이의 체온이 떨어져요. 뇌는 이 체온 하강을 잠잘 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우유를 더 많이 부어요. 샤워는 또 몸을 이완시켜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우세요. 고양이의 뇌는 패턴을 좋아해요. 처음 며칠은 어색하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뇌가 배워요. 이 시간이면 우유 부을 시간이구나. 같은 의식도 도움이 돼요. 침대 정리하기, 물 한 잔 마시기, 호흡 운동 3분. 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루틴은 뇌에게 신호예요. 지금부터 수면 모드 시작. 우유 준비해. 며칠 후 고양이가 루틴을 시작하기만 해도 뇌는 자동으로 우유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고양이의 서케디언 리듬이 리셋됐으니 여기 5가지 똑똑한 해킹을 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 햇빛을 쬐세요. 일어나서 1시간 안에 밝은 햇빛을 쬐세요.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진짜 햇빛이요. 창문은 블루라이트를 걸러내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직접 받으세요. 이게 뇌의 시계를 리셋해요. 뇌는 배워요. 이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16시간 후에 우유를 부으면 돼. 아침 햇빛이 강력할수록 저녁에 우유가 더 많이 나와요. 둘째,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낮잠을 자지 마세요. 고양이는 오후 낮잠을 좋아해요. 그런데 늦은 낮잠은 밤에 우유를 훔쳐가요. 오후 5시에 낮잠을 자면 뇌는 벌써 휴식했네. 오늘 밤엔 우유 별로 안 필요할 듯이라고 생각해요.
낮잠이 필요하면 오후 2시 전에 20분 이내로만 하세요. 세 번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금지예요.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졸음 화학 물질을 차단해요. 하루 종일 뇌는 아데노신을 쌓아요. 아데노신이 많아지면 고양이는 졸려져요. 그런데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버려요. 졸음 신호 못 받아. 문제는요,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8시간 걸려요. 오후 5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이 돼도 카페인이 남아있어요. 고양이는 피곤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엔 커피를 끊으세요. 뇌가 저녁에 자연스럽게 졸음 신호를 받을 수 있게요. 네 번째, 10분 룰을 지키세요. 침대에 누운 지 1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오면요,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뇌가 침대를 스트레스와 연결시키거든요. 침대는 잠 못 자는 곳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대신 침대에서 나와서 다른 방으로 가세요. 책을 읽거나 차분한 음악을 들으세요. 지루한 걸 하세요. 고양이가 다시 졸리면 그때 침대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뇌는 배워요. 침대는 잠자는 곳이야. 다른 건 안 해. 마지막, 걱정 일기를 쓰세요. 밤만 되면 고양이의 뇌가 걱정으로 가득 차요. 내일 회의 어떡하지? 그 사람한테 문자 보냈어야 했는데 다음 주 과제 못 끝내면 뇌는 이 생각들을 잃어버릴까 봐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해결책은요, 침대 옆에 걱정 일기를 두세요. 잠들기 전 5분 동안 걱정을 다 적으세요. 내일 할 일, 불안한 것들,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 다 적고 나면 뇌는 안심해요. 아, 이 생각들은 종이에 저장했네. 내가 기억 안 해도 돼. 이제 쉬어도 돼. 뇌가 짐을 내려놓고 우유를 부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날 때 수면은 적이 아니에요. 수면은 뇌가 재충전하는 방법이에요. 질문은 이거예요. 고양이는 어디서 신호를 받을까요? 끝없는 스크롤, 밝은 화면, 불규칙한 스케줄에서? 아니면 자연광, 어두운 동굴, 차분한 루틴에서? 고양이는 뇌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뇌의 언어를 배우면 돼요. 시계를 리셋하고 우유를 부어주고 수면을 선택하세요. 다음번에 고양이가 새벽 2시에 천장을 바라보게 되면 기억하세요. 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잠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의 뇌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그냥 올바른 신호가 필요할 뿐이에요. 시원한 동굴, 완전한 어둠, 규칙적인 루틴, 아침 햇빛, 뇌에게 제대로 된 신호를 주세요. 그러면 뇌는 우유를 부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고양이는 잠들 수 있어요. 남은 질문은 하나뿐이에요. 고양이는 어떤 우유를 선택할까요? 고양이는 고맙다고 말해요.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던져주세요. 그게 우유를 계속 흐르게 하는 방법이에요.